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복 로그인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로그인 했을 때 로그인하고 이름 입력 환영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또 명령 입력하고 로그인 아이디 입력하고 또 이름을 입력하면 이제 비밀번호 입력했는데 로그인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나중에도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프링부트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백엔드 서버라는 게 있어요. 서버. 얘가 서버예요. 서버. 백엔드 서버. 백엔드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클라이언트. 얘는 클라이언트. 자,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나중 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웹 브라우저라고 얘기합니다.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DB도 마찬가지로 DB 서버 하면서 DB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속기 이거 사용해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DB 클라이언트 이용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DB 클라이언트는 뭐였어요? 여러분 터미널 창 켜가지고 거기서 명령 입력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DB버라는 걸 이용해서 명령어 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자, DB 서버에 접속하는 서버가 따로 있고 마찬가지예요. 얘도 백엔드 서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요청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네이버 얘는 이게 메인 화면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로그인 있죠. 로그인. 그럼 얘 클릭하면 얘도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로그인에 대한 요청이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요청 사항이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로그인에 대한 쿼리 파라미터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need 로그인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URL 요청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URL 요청을 당연히 우리가 백엔드 서버에다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유저, 멤버, 로그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로그인 하고 싶다.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서버에다가 직접 입력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 일반 사람들이 서버에 클라이언트에 직접 접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요청을 어디다 입력한다? 웹브라우저에 요청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도 웹사이트 이용해보지만 서버에 직접 요걸 명령어를 치나요?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쓴 적 없잖아요. 뭔가를 우리는 클릭하는 것만 했지. 그죠? 로그인 버튼 누르면 로그인 되고, 게시물 작성하려면 게시물 작성되고, 그죠? 중고나라에다가 내가 뭐 올리려면 올려지는 거고. 이게 근데 여러분들 웹사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작동 방식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플리케이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뭔가를 누르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유저멤버 로그인이라 쓰면 그게 웹브라우저 요청을 통해서 누구한테 날아간다? 서버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서버에. 그럼 서버에서 이 요청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MVC 구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맞지 않은지, 제대로 된 요청인지 요청이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된 요청이라면 일단 통과를 시키는데 또 거기서 로그인에 대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입력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자, 여러분들 유저멤버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이 됐대요. 자, 그러면 서버에서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될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뭐냐면, 자, 내가 유저, 멤버, 로그인이라 썼을 때, 로그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로그인 요청. 자, 로그인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로그인 요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입력했어요? 아이디 입력하고요. 비밀번호 잘 입력했어요. 자, 입력 성공했어요. 그래, 로그인 성공했대요. 자, 로그인 성공했대요. 근데 로그인을 성공했는데 로그인 요청했을 때 여기서 이거 하면 또 입력했다 해가지고 로그인 성공이 나오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 보통 로그인하게 되면 로그인이라는 버튼 자체가 사라지죠. 웹사이트 내에서. 그죠? 로그아웃밖에 안 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바로만 지금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런 로그인 요청 내리면 이미 로그인된 상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까요? 이미 로그인된 상태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하든지 아니면 요 URL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요청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청에 대한 결과를. 그러니까 그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얘가 이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개념을 배운 사람들, 뭔가 조금 웹사이트를 조작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URL 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로그인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URL 요청을 통해서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버 측에서 막아놔야 돼요. 서버 측에서. 백엔드 서버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미 로그인된 상태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서버라는 녀석이 로그인에 대한 기록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로그인 기록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안 돼요. 원칙상 이게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깊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 이게 백엔드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서버가 있다 했는데 이 서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카페 사장이래요. 카페 사장. 그러면 카페 사장이라 했을 때 이 사람 다 사장이래요. 사장. 그러면 단골 손님이 찾아왔어요. 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단골 손님이 왔네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 단골 손님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기억할 수 있죠. 한 명이라면 기억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단골 손님이 한 명이 아니다 하더라도 2명, 3명이래요. 자, 여러분들 3명까지 기억 못할까요? 당연히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3명이 아니라 100명이래요. 또는 그래요. 100명, 1000명이라 합시다. 1000명. 자, 이 1000명의 사람을 사장님이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정말 똑똑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1000명을 다 기억하는 게 불가능해서 이 1000명을 다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손님들 중에 한 명이라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버가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원래 서버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1000명의 사람들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개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개별 처리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페라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마이크로 엣지? 자,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로그인을 했어요. 자, 로그인을 했죠? 그죠? 그럼 로그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파이어폭스에서는 이 파이어폭스에서랑 크롬 브라우저는 뭐예요? 같은 브라우저인가요? 다른 브라우저예요. 그러면 다른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로그인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허술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로그인 되어 있다 해가지고 파이어폭스에서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네이버를 로그인했어요. 그날 파이어폭스에서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되어 있는데 로그인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다 로그인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파이어폭스에서 내가 로그인하지도 않았는데 로그인 되어 있다? 오페라도 내가 로그인 되어 있지 않은데 로그인 되어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핸드폰도 동일하게 작동해요. 핸드폰 안에서도 여러분들 웹사이트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웹 앱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웹 앱.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서도 돌아가는 이제 웹사이트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고 네이버 그냥 URL 치고 들어가는 사이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파리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 사파리를 이용해서 내가 네이버 들어갔는데 그걸 로그인 돼 있나요? 안 되잖아요. 로그인 돼 있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개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개별 처리를 어떻게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장님이 얘네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사장님만이 기억할 수 있는 뭘 두냐면 창고를 하나 뒀어요. 창고.
그래가지고 창고를 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사장님이 여기서 뭘 했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었냐면 쿠폰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쿠폰 제도. 자, 여러분들 카페 가보시면 뭐 줘요? 또는 음식점 가면 쿠폰 찍어드릴까요? 들어본 적 있죠? 자, 쿠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산하려고 나가니까 뭐 쿠폰 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도장 찍어드릴까요? 얘기하잖아요. 뭐 10개 찍으면 뭐 무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쿠폰 제도를 처음에 도입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는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는 쿠폰이 없어요. 당연히 쿠폰이 없죠. 처음 왔을 때는. 그죠? 쿠폰이 빵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갈 때 처음에 요청을 보낼 때는 쿠폰이 연계했지만 사장님이 돌려볼 때는 쿠폰을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쿠폰을 하나. 한 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쿠폰이 있어요, 없어요? 쿠폰 있죠. 없는 게 있잖아요. 다시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쿠폰이 있겠죠. 그죠? 그게 이 개념이 바로 뭐냐면 쿠키 개념입니다. 여러분. 쿠키. 자, 여러분들 F12 눌러가지고 개발자도구 열어보면 어플리케이션에 이거 쿠키라는 개념이거든요. 쿠키.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실제 쿠키 모양처럼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로그인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쿠폰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이 악의적인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쿠폰 수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쿠키는 클라이언트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 고객이 쿠키를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버도 수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객도 수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로그인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쿠키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조작을 했는데 그거를 고객이 정보를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이 가능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비밀번호 몰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다면 그걸로 접속이 가능해버리는 거예요.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정보가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채택을 했냐면 여기에 저장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자기만 알고 있는 바로 창고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창고 개념. 자, 이 창고 개념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세션이라는 거예요. 세션. 그래서 여러분들 쿠키하고 세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어떤 사람들이 쿠키 세션 개념 올려놓은 거 있어요. 이거 반드시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웹사이트 개발하실 거면 쿠키 세션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쿠키 세션 캐시 요거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여튼 그래서 세션에다가 이제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왔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디다 기록을 했냐면 세션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사님 그럼 세션에다 기록된 정보는 고객이 탈취가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해요. 조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얘가 세션 자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기본적으로 키하고 밸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하고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 구조가 뭐였죠? 맵이었죠.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맵이었잖아요. 맵을 이용하면 우리가 키값 형태로 데이터 저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키 밸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션이. 키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밸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암호화.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을 탈취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물론 해커가 늘 말하지만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해킹해갑니다. 여러분들 SKT가 분명히 잘못한 거긴 하지만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SKT, KT, LG 털어가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냥 힘들어서 시간 낭비하기 싫기 때문에 안 터는 거지. 진짜 유능한 블록체인으로 된 암호화폐도 털어가는데 그것도 못 털까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물론 이제 돈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사이트 뭐 된다고 해킹해 가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밸류 값은 암호화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션을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얘를 조작하게 되면 로그아웃 돼버려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세션은 계속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세션 스토리지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세션이 저장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키 밸류 형태로.
요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죠. 지금 저도 이제 F12 눌러보면 S로그 홈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제 쿠키 값이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죠? 쿠키 값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션도 들어가고 세션은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션을 지금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해놔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뭘 도입을 해야 되냐 중복 로그인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뭘 도입해야 된다? 바로 세션을 도입해야 된다. 얘가 있어야지만 중복 로그인이 안 됩니다. 중복 로그인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세션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방대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요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왜 세션을 도입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됐습니다.